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퍼의 스텔라입니다. 저는 쿰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달입니다. 오, 달님께서 오셨네요. 네, 달님. 달님, 달님. 달님은 좀 다른데. 달님이라고 하니까 다르죠. 뭔가 되게 생각이 더 나긴 가깝게 하네요. 느껴지는데요. 아니, 제가 고객사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면이고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으시니까 네. 저한테 달 이렇게 못하시고 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 햇님 그게, 달님. 그게 어색해서 네. 달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예전에 크루 중에 해가 있었잖아요. 네, 거의 햇님이네. 햇님이네요. 햇님, 해가 달님. 있어. 같이 계시면 좋을 텐데. 다시 오라고 해야 되겠네. 프로젝트 같이 할 때 이제 우리 고객사에서 햇님 햇님 달님이라고. 다음에는 이제 별자를 쓰시면 무조건 채용이네. 그러네요. 네. 네. 쿠퍼에 꼭 합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닉네임을 그런 식으로 한번 네. 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리더십 개발에 대해서 최신의 조직에서는 어떤 리더십 개발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그런 연구와 실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몇 맞아요. 가지나 되죠? 6개라면서요. 6개가 뭐 일부만 가져온 거죠, 실은. 네. 네.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이것저것.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360도 피드백, 임원 코칭, 멘토링, 네트워크, 그리고 잡 어사이먼트, 액션 러닝 이렇게 크게 네. 6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이 논문이 리더 디벨롭먼트 해봐야 별로 소용 없다, 효과가 적다,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 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그중 6개 한번 살펴보자. 이게 리더 디벨롭먼트였는지, 리더십 디벨롭먼트였는지 그 효과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효과적인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스텔라가 말한 6가지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네. 360도 피드백이 맨 처음에 나오네요. 네. 네, 네. 받아본 적 있나요? 네. 아니면 해본 적이 있나요? 360도 다면 진단을 조직에 도입하려고 TFT 구성해서 네. 이제 파일럿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음. 파일럿만 진행하고 어. 없애버렸어요. 왜요? 이거 미리 알았군요. 이 논문 읽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 어떻게 네. 또 운명같이. 네. 전에 조직에서 임원 대상으로 360도 다면 진단 이제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또 다행히 쿠퍼에서 글로벌 조직 개발 수업을 듣던 과정이었어서 이 진단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로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한 이제 설명 네.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나서 그것을 활용과 해석을 해드리는 것 그 시간이 앞뒤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쿠퍼에서 배워가지고 그랬는데 훌륭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PPL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제 그 TFT를 꾸려서 도입을 하는 과정에 저희 조직의 이제 경영진 분들은 공감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낯설기도 하시고 그리고 파일럿으로 그냥 360도 다면 진단만 도입하고 싶은데 네, 굳이 그 앞뒤로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진단하는 것보다 그 전후에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단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제가 예측했던 현상이 발생했어요. 미리 예측했던 건 뭐냐면 이거 부작용이 클 거다 네. 했는데 드러난 부작용이 우리 리더분들께서 필적 조사는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추적하는구나.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문맥상의 그 어투 찾아내는 찾아내십니다. 추적하기를.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단어 쓰는 거나 이 말하는 이 습관을 보니 이거 달님이시네. 네, 이거 진하네.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썼더라?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왜 굳이 그거를 그런 데 썼냐. 인사에서 다 본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몇 개월을 간 거예요. 네. 그 조사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꺼내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TFT에서는 이제 급하게 불 끄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안 할 거다라고 네. 하시지만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결국 조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네. 결정을 내렸죠. 차라리 보완을 하고 더 하자라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웠죠. 뭐 자살한 사람이 발생한 회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작용을 잘 고려를 해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달도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저는 외국계 회사를 2번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기본으로 360도 해야 평가를 하는 걸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었고 다만 항상 매년 애니얼 리뷰 끝나고 나서 드는 아쉬움은 이거는 뭔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어떤 캐릭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1년 지나고 또 연말 평가를 할 때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그래서 그 후속 액션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이제 하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있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생략적으로 진단만 하고 결과만 딱 보고 순위 매기고 훌륭한 사람 아닌 사람 서열 매긴 다음에 그걸로 끝.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걸 피드백을 진짜 잘 해줄 사람이 과연 사내에 있느냐. 맞아요. 그 외부에서 또 끌어들이면 그것도 또 비용의 문제가 네. 되고 또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게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제가 외국계 회사 다녔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다른 국내 회사를 다닐 때는 막 이걸 도입하려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반 어떤 실무진 이하 레벨의 그 주니어 레벨 구성원들에 대한 360도 평가는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 제일 윗단의 임원들, 소위 그룹장, 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360도 평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시스템을 설계해 주시던 어떤 전문가 분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원분들 360도 평가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자르실 거예요? 뭘 어떤 액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냥 두시죠. 이런 조언을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내부 심리 중에 뭔가 평가해서 평소에 내가 일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뭔가 블레임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정말 잘 다루어내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논문에서 우선 이제 360도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 정의는 멀티 소스 레이팅이다. 여러 사람한테 평가를 해본다. 보통은 상급자가 아래를 평가하니까 이거 그 사람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개인에 대하여 다각도로 평가자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되게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이해를 높이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바꾸어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하면 그냥 너무 두려울 뿐인 거예요. 남한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다음에 나 괜찮은데 하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저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없으면 이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도입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논문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휴먼 캐피탈과 소셜 캐피탈에서 소셜 캐피탈이 리더십 디벨롭먼트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서로 오히려 블레임하고 서로 이렇게 서열화하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이 논문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360도 평가가 좀 인기를 끌게 된 게 미국의 어떤 산업 경제적인 특성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미국에서 구성원들을 사람이 아니라 프로퍼티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요즘은 그 인플로이들을 어떤 자원
인적 자원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 한 명 한 명의 퇴사가 조직에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료나 상사에게 부정적인 360도 평가를 받았을 때 이탈률이 늘어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 정도의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거 많이 막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도입하다가 요즘은 많이 시들어졌죠. 시들어진 상황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제도든 도입할 때 그거의 본질과 원래 목표로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조직의 여건 이런 걸 잘 이렇게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걸 네, 다루게 제도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리더들이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걸 도입하면 좋겠네 하는 유혹에 빠져서 도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직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이 360도 피드백을 하고 나서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 아까 네. 달이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고 나서 자를 거냐 그 얘기 나왔었는데 실은 이 360도 피드백을 하고 나면 평가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것, 비즈니스에 대한 것, 어떤 도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지원책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360도 다면 진단을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이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치 않고 진행을 한다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 논문에서는 약점이라고 평가를 네, 했어요. 네. 그게 잘 되지 않더라 생각보다. 네. 코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코칭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업무에 대하여 어떤 목적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배움을 이렇게 가져가는 과정 뭐 이런 걸 이제 코칭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역시 셀프 널리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까지 자기 이제 미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코칭인데 코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퍼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을 지원하고 개인을 평가해서 개인의 지원을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되게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 있고, 근데 이제 약점으로. 네, 약점으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셜 캐피털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의문점이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놨어요. 개인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리더 디벨롭먼트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근데 리더십 디벨롭먼트에는 의문 부호를 붙여놨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저 예전 조직에서도 그 리더 그룹의 코칭을 좀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오명락인 이 약점이라고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게 정말 이 임원 코칭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조직에서 우려했던 거와 동일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코칭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뭔가 리더로서 평가가 안 좋구나. 그런 인식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아마도 아무도 손을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도입을 못했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코칭에 관한 거는 리더 그룹에는 이런 오명이나 낙인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뭐 워크숍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뭐 어떤 팀 간에 뭐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우리 뭐 잘못해서 우리 부른 거예요 이런 그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사람들은 흔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잘 해왔지만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더 우수한 면을 우리가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다.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되게 하는 과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편 그 불특정 다수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진행하면 그분들도 내가 지금 이제 되게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나를 선발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못해서 선발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보통인데 뭐 그냥 들어오라고 한 건지 그걸 좀 추측하기가 조금 네. 어렵도록 잘 그 랜더마이즈도 되게 좋을 것 네, 같고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전사에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음. 뭐 전체 임원 도입한다든지 그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만약에 우수 인재라서 해준다라고 하면 또 나머지 선택이 안 된 사람은 나는 우수 인재 아니구나. 그쵸. 네. 금방 또 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코칭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전략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돈과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언급된 맞아요. 부분이 네. 있는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그 이제 회사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코칭을 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이제 비싼 돈과 아주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딜레마는 이거였어요. 뭔가 회사에서 시켜주는 코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조직의 임원 입장에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인 그냥 뭐 땡땡땡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연인 이면을 그 개발하는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를 코칭해 주시는 코치님도 좀 고민을 하셨고 아. 저도 고민을 했고 그 코치님 고민은 그 날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제 이게 코칭 목적을 정하고 시작하는데 그 네. 목적의 방향성을 조직에 둘 것이냐 개인에 개인에 둘 둘 것이냐는 거. 개인이 사실 정하는 거거든요. 오. 근데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양심상 이건 조직의 목적에 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조직에서 진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조직의 비전과 그 미션과 가치에 맞춰서 나를 어떻게 더 튜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애초에 이게 저의 의지로 시작한 코칭이 아니었고 회사에서 뭔가 계속 너는 이제 해야 돼,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약간 좀 방향성을 좀 제가 흔들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에 가면 갈수록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방향성이 일치가 되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그 코칭 7번이 끝나고 퇴사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많이 어, 벌어지는 네. 일인데요. 개인적인 코칭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현재 속한 조직이 자기를 이렇게 가두는 한계처럼 느껴지게 돼서 뚫고 나가게 되면 퇴사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코칭을 하게 됐을 때 코치들이 조직 개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했을 때 조직을 사실은 잘 모르고 개인을 주로 다루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코칭에 대하여 의문부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조직 개발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제 어떤 리더를 대상으로 그 어떻게 조직을 잘 꾸려 나갈까를 코칭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관팀에서 먼저 이제 목적을 조금 분명히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 임원 코칭을 진행하는 목적이 비즈니스 코칭에 대한 거다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코칭이든 아니면 개인 라이프 코칭이든 둘 다 가능하다. 뭐 원하는 것을 뭐든 해라라고 했다면은 그 고민의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코칭을 해줬던 그 주간 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달에게 이렇게 해줬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걸 저에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 짐작컨대 기대 사항은 이 코칭을 받고 나서 제가 더 이렇게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고 성과로서도 그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러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직이 더 잘 되기를 기대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의 성장을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으로도 개인은 그쵸. 조직이 이런 걸 나에게 해주다니 정말 나는 또 조직에 기여해. 보답을 해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열어놓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또 막상 당사자는 어느 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혼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멘토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멘토링은 발전적이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멘토가 원래 아빠 친구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멘토인데,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회사 안에서는 이제 시니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과연 정신적인 일체감이나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성패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계속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되게 스킬풀하게 해야 되면서 멘티로부터 뭔가 이렇게 존경심 이런 게 있는 관계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또 이거 HR에서 또 일괄적으로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매칭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멘토링이 이제 목적하는 바는 좀 더 폭넓은 이해니까 그냥 개인의 어떤 자기를 아는 것을 떠나서 세상이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단계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실수를 줄여가고 그 다음에 촉진자로서 그런 역할을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멘토링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강한 어떤 본드가 생길 수 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 보면 내 멘토는 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내에 있으면 너무너무 바람직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전인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약점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멘토링의 경험도 한번 네. 우리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 조직에서 몇 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신입이 들어오면 한 명을 맺히겠어요. 지도 선배라는 타이틀로. 네. 지도 근데 선배. 네, 지도 네, 선배라는 네, 타이틀이 있어서 HRD 팀에서 지도 선배들을 뽑아서 미리 교육도 시키고 어떤 역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안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유지가 안 되고 몇 년 하다가 끝나고 이랬었긴 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 지도 선배 멘토랑 좋은 관계를 맺은 분들은 이후에 회사의 적응력이나 이런 거에 도움은 되지만 혹시 그게 조금 잘 형성이 관계가 안 되고 네. 거기서의 크게 이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신입이 느꼈을 경우에는 그 신입이 그때의 경험이 이 조직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오히려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 네, 여기도 부정적인 문제를 뭐 과도한 의존이라고 했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처음에 맺는 우리 조직과의 그런 이미지, 느낌으로 형성될 수가 있어서 여기, 네. 여기 피어 질리어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잘 되면 또 꼴보기 싫고 못 못 되면 잘 돼도 또 너무 의존성이 높아지는 문제. 그러니까 그쵸. 뭐 모든 걸 네. 들고 가서 마치 바둑 둘 때 훈수를 안 두면 바둑을 못 두는 그런 것처럼 자꾸 멘토로부터 뭔가 컨펌을 받아야만 될 것 그쵸. 같은 네. 그런 어떤 의존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네요. 참 네. 이게 세상이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진아가 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 안에서는 멘토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직 바깥에서 항상.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멘토 관계라는 것도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그 본딩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애착 관계, 유대감 그런 관계들이 뭔가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미묘한 순간이 올 수 있고 특히나 일하는 관계에서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좋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좀 애매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직 바깥에서 일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뭔가 좀 자연인으로서의 조언도 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네. 있는 분들을 찾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스킬풀해야 된다고 아까 코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멘토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현장에서 이뤄지는 멘토링이니까 네. 그래서 그 차이도 사실은 좀 주관하는 팀에서는 다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트워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네. 저는 되게 이 논문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판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360도 그 다면 진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칭도 그렇고, 지금 이 멘토링도 그렇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네. 근데 비판적 피드백을 누군가가 줬을 때 그 반응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네.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하여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면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에 맞아요. 대한 그 네. 실험의 결과 값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은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들에 비해서 덜 호의적으로 네. 그리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네. 이제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격지심, 피해의식 네. 약간 이런 게 이제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죠? 네, 네.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여기에선 예시가 흑인 학생, 백인 학생이었지만 조직 안에서도 내가 신입사원 때부터 아니면은 과거의 어린 유년기 시절부터 뭔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자신감, 자부심이 있는 사람과 좀 그걸 덜 느끼는 사람, 아니면 그럴 기회가 적었던 사람의 그런 반응이,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된 그런 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텔라한테는 이제 막 피드백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괜찮나요? 저는 이제 괜찮은 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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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의 자존감은 아주 높습니다. 그쵸. 훌륭합니다. 뭐 회사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도 그런 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만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니니까. 네. 지금 네. 이 말을 놓고 보면 이제 360도 피드백이나 코칭이나 멘토링에 있어서 자존감 레벨을 고려해야 되고, 자존감이나 또는 효능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사람이면 사실 피드백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러면 정말 임프루브도 더 잘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민감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먼저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는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라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요 세 가지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네. 힌트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고 이제 비판적 피드백에 대한 그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과 이제 동시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쿠가 얘기한 부분이랑 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대신에 이 피드백에 대해서 뭔가 줄 때 이 높은 기준을 너는 유지해야 돼. 우리 조직 안에서 함께 하려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런 기준을 넌 달성할 수 있어라는 것을 확신을 계속 주는 형태. 그가 그런 확신을 느끼고 그 유지해야 돼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은 뭐 둘 다 비교적 이제 유사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넌 이걸 못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부족해라고 피드백하기보다는 우리 조직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흑인 학생, 백인 학생 구분 없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네. 합니다. 스탠다드 늘 피드백에서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피드백에서의 기본이 스탠다드를 미리 먼저 동의하고 설정한다. 그리고 먼저 제시하고 동의하면 그걸 하는 거고. 근데 제시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맞춘 코칭이나 피드백이 필요 없는 것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쵸. 스탠다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넘어가서,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펑션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부서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거. 왜냐하면 같은 부서는 이미 모여 있으니까 다른 부서와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여기서는 봤어요. 또는 이제 회사 밖도 사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왜 하느냐? 좀 더 문제를 잘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고,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잘 알아? 뭐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화는 두 가지인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 암묵지 같은 거는 사회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런 점을 이제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뭔가 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 잘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인 반면에, 이런 네트워킹은 이제 임시적이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부서로 딱 만들면 구조화되어 있는 건데 네트워킹 자체를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뭔가 이렇게 평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네트워킹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이점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게 어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 경험, 그리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 쿠는 굉장히 좋은
논문을 선별하는 역량이 탁월해라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으면 쿠 직지신공 리더십 시리즈 할 건데 논문 좀 선정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릴 수 있고, 달이랑 진아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리더 경험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지금도 리더이고라고 하기 때문에 리더십 시리즈 같이 합시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리더가 어떤 혁신을 추구할 때,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 그때 그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네트워킹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트워킹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리더 디벨롭먼트에는 별로 효과가 좀 의문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리더십 네, 그 안에서 뭔가 일을 도모해가는 데는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셜 캐피탈 측면에서는 증진되는 네, 게 맞습니다. 있다라고. 모처럼 네 번째 드디어 체크가 나왔어요. 소셜 캐피탈에 네. 붙었어요. 네, 네. 이건 리더십 디벨롭먼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임원 코칭이나 이제 멘토링 이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기간이 짧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얘기한 그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3년에서 6년 정도 기간을 걸쳐서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만, 이 네트워킹 내에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6개월 정도만 관리하면 자동으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캐피탈을 증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럼 그때 만나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데, 그러면 그 모임에 자주 나가려고 할 거고 자주 만남을 가지려고 할 거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당장 하고 있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아 라고 한다면 또 그 네트워크는 좀 축소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그룹이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한다. 네. 그렇게.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아쉽게 이제 놓쳤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 작년 초에 어떤 회사에서 임원분이 저희 회사로 업무 의뢰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양한 부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거리감이 있기도 하고 신규 입사자도 많아서 이번 연말에 좀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진행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 왜 우리 회사에다 의뢰했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레크레이션 강사에게 네. 하는 것이 더 잘하실 것 같은. 네,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에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회사 연락했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 맞나요?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시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드렸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때는 네트워킹이 뭔가 업무 연관성은 좀 적고 그쵸. 약간 소셜라이제이션에 네. 좀 더 포커스했던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이 논문을 봤더니 그분이 의뢰했던 저희 회사로 의뢰했던 데에는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분은 이 부분을 알고 계셨지 않을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잘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어디 한번 연말에 한번 재미나게.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네트워킹이란 단어가 좀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MBTI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음. 캐피탈 I에 해당하는 성격이고 네.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킹을 하려면 되게 소셜한, 사교적이고 막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나랑은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킹은 막 이제 큰 행사 자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함 주고 받고 인사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죠. 예, 네. 그런 이미지가 항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관점이 좀 바뀐 게 네트워킹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상호 호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돕고 상대방도 나를 돕고, 그러니까 굳이 나쁜 의미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헬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네트워킹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더라고요. 네. 네. 좋네요. 그리고 제가 사회활동 하기에 초창기 때는 주변에서 이제 선배분들이 소셜 네트워킹 너무 중요하다, 인맥 관리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맥을 관리해?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건가? 그래서 전 성격적으로 이제 파워 외향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막 했어요. 했는데 그 지금 한 13년 차 정도 되고 보니까 일부러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달 얘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내 역량 강화에 더 힘쓰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내가 네트워킹 하고 싶은 그 대상자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네트워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오. 측면에서의 이제 네. 소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저 그게 즐겁고 또는 뭐 남녀가 만나는 기회를 찾기도 하고 네. 뭐 어디 또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위크 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스트롱 타이에만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교환하는 정보가 그저 맨날 그 얘기뿐이다. 제한적이고. 네,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쪽에 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외부의 어떤 것과 결합했을 때 폭발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기회는 사실 외부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게 조직 밖의 외부 세계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외부 세계와 네. 만나서 거기 그 부서는 야 니네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 네. 작은 정보가 음. 되게 자신의 맥락을 넓히고 어떤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네.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걸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예전에는 제가 네트워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애착 관계를 기준으로 저는 네트워킹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착 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공통의 주제, 어젠다나 컨텐츠로 묶인다면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어떤 그 기준이 바뀌면 훨씬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네요. 네, 네. 훌륭한 정리십니다. 네. 맞습니다. 확 정리가 됐어요.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잡 어사인먼트군요. 이건 이제 업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직무 부여하는데 직무 부여. 근데 좀 하던 거에다가 더 추가로 주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역할과 어떤 자기의 능력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킬도 늘어날 수 있고 좀 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가 예를 들어서 워크숍만 하는데 강의도 해보실래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쉽게 말하는 우리 회사에서의 어사인먼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뭐 제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이렇게 스스로 어사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 해피합니다만. 네. 네, 또 읽으신 중에 뭐 재미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리더가 직무 부여할 때는 매우 민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개인적인 그런 업무적인 니즈나 이런 확인이 먼저 중요하다는 게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 입장에서 그 직원한테 직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조직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니즈와 비전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네. 예, 그 각각한테 맞는 그런 직무 부여를 계속 네. 조금씩 제공해주는 잘못하면 너무 부려먹으려고 한다 이런 네.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나랑 맞지 않다. 그렇죠. 나- 왜냐하면 예. 선호하지 않은 업무를 그렇죠. 계속 준다.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센시티브하게 리더가 계속 대화하고 체크하고 1대1로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잡 어사인먼트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도 리더 디벨롭먼트지 리더십 디벨롭먼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개개인이 업무를 좀 더 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일을 또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되니까 업무 역량은 향상이 되고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 진아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발달시키고 싶어요. 나를 향상시키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과 리더가 이제 추가로 도전 과제를 주는 것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 그런 부분이 그 개인의 발달 니즈와 이제 일치했을 때 그때 리더십 개발 또한 강화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어떤 긍정적 영향이 미쳐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직 성장에도 기여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이 경우에는 리더십 개발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네.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액션 러닝, 대망의 액션 러닝 양쪽 다 체크 표시되어 있는 유일한 오. 네. 액션 러닝을 한번 볼까요? 네. 요건 이제 어떤 비즈니스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실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액션 러닝이라고 해놓고 실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건 액션 러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고 진짜 중요한 업무상의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럿이 함께 한다는 거죠. 액션 러닝은 혼자 하는 건 액션 러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하니까 이제 소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팀 워크를 어떻게 발휘할지라는 것을 서로 전략적으로 세워서 넌 누구하고 너 업무 분장도 하고 우리 업무 목표가 뭐지 이런 것도 정하고 우리가 닥치게 될 어려움이 뭘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실제 업무예요. 실제 업무. 그러니까 어디 연수원에 가서 우리가 부딪혔던 실제 업무를 가져다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 액션 러닝이 아닙니다. 이게 명백하게 구분해야 돼요. 네, 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주로 네, 그렇게 주로 해왔죠. 그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왜 그건 액션 러닝이 아니냐? 액션 러닝이라는 건 실험 여기 액션 러닝의 액션은 실험실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연수원에 가서 하면 그건 실험실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죠? 이름을 이렇게 만약 그런 경우 리서치 러닝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실험실, 랩, 아, 랩. 레버러터리, 음. 실험실 연구, 실험실 학습. 음. 민 거예요. 연수원에 가서 하면. 왜 그러냐면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실제 상황은 뭐냐면 걸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이렇게 배우기 위하여 저랑 연습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험실인 거예요. 되게 안전한 환경, 다양한 컨텍스트가 사실 빠져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현실 세계는 진짜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 있어요. 근데 액션 러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스텔라가 실제 가서 소개팅을 해요. 소개팅 가기 전에 우리 팀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보라고. 그럼 가서 실제 소개팅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또 뭐라고 말했어? 무슨 얘기 들었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리뷰해보고 이런 건 액션 러닝이에요. 그러면 그 실제 그 소개팅이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될 수도 있고 그 위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전체가 뭐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런칭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그 런칭할 프로그램은 실제로 런칭을 해보고 하기로 한 거여야 네, 되고 네. 런칭하는 걸 가정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러닝을 해보자. 이건 액션 러닝이 아니다. 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어차피 개념. 안 할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뭘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충분히 쓰지 않는다. 아. 네, 그리고 맞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또 다시. 그게 큰 차이예요. 네. 우리 이니셔티브 할 때도 보면 이제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 주제를 이렇게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네. 쓰잖아요. 네. 쓰고 그 중에서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때 보면 그 주제를 써냈던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엄청 몰입하고 테이블에 열의가 납작 붙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봤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니셔티브에서 하는 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반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실제 하실 걸 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무슨 실제로 하는 거야. 실제처럼 해보라는 거지. 얘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제 돈을 걷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돈을 돌려드리고 아니면 돈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기 돈을 걸고 하면서 학습을 해나간다. 이건 액션 러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상 머니를 놓고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 뭐 경진 대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액션 러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배움이 일어나는 건 네. 사실이지만 네. 이걸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컨설팅 회사들은 다 액션 러닝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쿠퍼도 조직개발 컨설팅 회사지만 이전에도 계속 컨설팅 회사만 다녔거든요. 그러면 일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자면 저희는 클라이언트 회사를 위해서 제안서를 쓰잖아요. 그럼 팀이 같이 어떤 과제를 할당을 받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 전략을 짜고 그리고 뭔가 계속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팀이 어떤 제안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플랜을 써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 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 티키타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실행 전략을 디벨롭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시행을 하가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이 다 액션 러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액션 러닝에서 러닝이 굳이 들어간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더 배워가느냐,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도 이제 개인이 어떤 역량이 향상되느냐, 그다음에 그 팀으로서의 팀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보면 돼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좀 포함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액션 러닝이고, 근데 그냥 그런 뭐 학습에 관한 생각 없이 그냥 일만 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러닝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 액션 러닝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러닝 오리엔테이션은 틀림없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에 대한 부분이 액션 러닝에는 그 프로세스 상에 함께 포함이 네, 되어 꼭 있다. 그렇죠. 음, 네. 네. 그래서 항상 퀘스천을 던지고 음. 우리 뭐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네, 그렇게 좋을까? 하고 지난번에 했더니 결과가 어땠어? 이런 음. 퀘스천을 계속 했겠죠. 그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마다 랩업 세션을 하니까. 네네네네. 그렇다면 그건 액션 러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름은 몰랐어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오디 수업에서 액션 시리즈를 다 다뤘거든요. 순서대로. 네. 그래서 액션 리서치, 네. 액션 러닝, 액션 사이언스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쿠가 액션의 액션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다들 정답을 못 말했고 이제 쿠가 그래서 심지어는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밖에 야외 활동 뭐 이거 그게 뭐죠? 액션이다. 이거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 맞아요. 액션 러닝이라고까지 잘못 오해됐어요. 네. 정말 공부 안 하고 그냥 아웃도어 이름만 액티비티. 그렇죠. 네, 맞아요. 심지어 아우. 그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어. 러닝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아니고 액티비티 러닝.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던지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답을 말했지만 이제 그게 쿠가 얘기하는 그 답이 아니었고 그래서 쿠가 딱 여기서 액션은 실험실의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액션 프로그램에 대한 게 이해가 정말 되는. 명확히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액션 러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에서도 그냥 이거는 우리의 액션 러닝 프로그램이야라고 뭔가 별도로 딱 규정지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무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접목하면 그게 다 액션 러닝이 될 수 훌륭한 있는 거잖아요. 리더라면, 네, 그게- 훌륭한 리더라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약간 네, 팀 러닝 네, 같은 거 아닐까요? 네. 팀이 저희도 그렇게 일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액션 러닝을 한다 그러면 무슨 액션 러닝에 막 티피컬한 스탠다드를 툴을 가져다가 적용하는 거랑 또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액션 러닝 맞아요?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일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다시 퀘스천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갖고 이게 키거든요. 이게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한 17명 정도로 또는 뭐 한 뭐 10명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좀 팀을 짜서 하는 게 좋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좋다. 그 사람의 이제 기본 스킬이 뭐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뭐 진행된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프로세스에 저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래서 뭐 매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것. 그게 이제 액션 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더십 디벨롭먼트 할 때 이번에 새로 부임한 팀장들 뭐 5명이 모여서 우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가서 뭘 시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리뷰하고 배워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도 액션 러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아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도 액션 러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액션 러닝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냥 제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액션 러닝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제 예시로 지금 G의 이제 워크아웃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약간 좀 되게 의미 있어 보이는 게 G의 워크아웃에서 이제 리더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되게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뭔가 스스로 리더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액션 러닝이 잘 되는 것과 좀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러닝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잭 웰치가 이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막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막 제너럴 일렉트릭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공룡 조직이 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살을 빼자. 그래서 이제 우리 피트니스에서 워크아웃이란 말과 같이 중의적으로 쓴 거예요. 일을 버리자. 우리 살을 빼듯 일을 버리자. 이래서 이 이름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료제라는 게 뭐예요? 다 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걸 들으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신뢰로 나타나고 존경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 제겔치가 나중에 나타나서 yes or no를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자. 이거 막 중간에 보고서 쓰고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머리를 써서 답을 내면 그거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빨리 살 빼자. 그런 게 이제 워크아웃이었어요. 네. 하고 여기에서 또 그 되게 두드러지게 표현된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챔피언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자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네. 챔피언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져다가 내가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 그 프로젝트의 주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타운홀 미팅만 가져왔어요. 이 워크아웃의 맨 마지막에 제겔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네. 그 부분이 이제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워크아웃은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주된 것인 것처럼 했는데 실은 문제 해결이에요. 이 워크아웃도.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한 거죠. 잭 웰치가. 근데 거기에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누군가 의지를 가진 그 챔피언 그 사람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챔피언은 그 워크아웃 세션의 이제 이슈를 구성하고 그리고 뭘 다룰 건지를 좀 명확히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참여자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챔피언이라는 표현은 그 우리 쿠퍼에서 쓰는 이제 우리로 쓰는 PM이죠. P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셔티브가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연결되는 것 같고 네. 저희도 워크숍이나 회의할 때 참여자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네. 맥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자 선정의 기준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어떤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여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이제 챔피언이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해결하는 과정은 퍼실리테이터가 퍼실리테이터를 먼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챔피언하고 퍼실리테이터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그런 참여자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이슈 그리고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깊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정말 이제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괴롭죠. 참여자분들도 괴롭고. 네, 괴롭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도 맞아.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게 잘 추진하고 싶은데 뭔가 발을 반만 넣은 느낌이네. 이렇게 하면서 좀 맥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챔피언 그리고 리더의 그런 어떤 믿음 그리고 존중, 자신감 그리고 참여자의 선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에이미 에드먼슨의 심리적 안정감도 나타난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가 뭐 하여튼 심리적 안정감은 뭐 늘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말 못
못할 것을 줄여주는 거니까 네. 네, 늘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잘 정리가 된 것 같나요? 네, 이제 이렇게 6가지 이제 지금 최근 조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6가지 최신의 방법론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 나는 좀 이게 좀 제일 와닿는다라거나 뭔가 이게 제일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일단 최신은 아니고요. 이 논문을 썼을 당시에 그렇죠. 최신. 최신이고요. 최신은 저희 회사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초와 반성 속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더 훌륭한 이제 조직 개발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 여전히 살아 있는 건 뭐냐면 머리를 써서 최선이 뭐지라는 것이 조직 내에서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조직 성공의 가장 핵심이다.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방법들이 정말 자신의 머리를 풀 가동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이 뭐지가 잘 작동하면 되는데 아니기도 하더라. 하다 보니까 여러 요인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그래도 여기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제 가장 가까이 제시하고 있는 게 액션 러닝이고 네. 액션 러닝도 약간 요즘 이제 유행이 좀 지난 듯한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PBL, 그다음에 뭐 플립 러닝, 뭐 액션 러닝, 뭐 워크아웃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왔다가 가고 또 뭐 OST 뭐 이런 여러 기법들이 그냥 유행처럼 왔다 가는데 거기에 다 쓸모 있는 것들이 들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자신의 조직의 맥락에 맞도록 쓸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기법과 도구만을 도입해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맥락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연구한 상태에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도입해가면 사실 어떤 툴을 선정하더라도 다 그거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최신의 논문은 아니고 여기 나온 2001년 네. 2001년도. 네. 이때 당시에는 이 6가지가 이제 최신의였죠. 맞아요. 근데 시간이 저는 많이 오히려 흘렀네요. 이게 22년 전에 나온 논문이고 그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이 6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네, 여기 나온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그냥 금방 치부해버리고. 치부해버려서 그냥 또 다른 안 거 어디 해버리고 새로운 거 네, 없나 이렇게. 그런 현실이 좀 많이 맞아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는 저는 오히려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학습이 뭘까라는 그렇죠. 것만 안다면 어떤 방법론이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게 조직이 잘 만들어 준다면 어떤 방법론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다른 오늘 이제 처음으로 데뷔 무대. 데뷔 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 짠.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여기에 나왔던 6가지 프로그램들 다 익숙하고 실제로 많이 해봤기도 했고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거구나 단점은 뭐구나 A라는 프로그램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B구나 이렇게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데뷔 무대에서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오. 너무 사례도 너무 좋은 사례들 많이 그쵸. 나눠주셔서 네. 지금 계속 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저희 이제 오라고 하는 건 감독님. 아니고 그냥 지금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마디 보태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특정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이 앞단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개인 역량을 강조하는 리더 개발
플러스 그다음에 사회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리더십 개발 이 두 가지가 각각 하나만으로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6가지 프로그램도 뭔가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인 과정, 조직적인 과정으로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가 결국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점을 본 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 좋네요. 네.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조직에 이 6가지 방법론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논문에 보면 좀 보완책 같은 것도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우리 조직의 이 프로그램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01년도에 탄생한 데이비드 데이의 리더십 디벨롭먼트, A Review in Context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뭐죠? 와, 마키아벨리아니즘. 아, 와, 네. 군주론에 기반을 둔 마키아벨리아니즘. 제목만 들어도 긴장이 좀 되는데. 맞아요. 무서울 것 같아.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무시무시한 논문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